오키나와에 사는 97 새할머니가 텃밭에 쪼그리고 앉아 자색 고구마를 캡니다. 그리고는 손을 짚지 않고 가뿐히 일어서시죠. 약 5kg이 넘는 바구니를 들고 100m를 걸어 부엌으로 향하십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할머니가 어제 드신 탄수화물은 382g입니다. 식빵 12장에 달하는 양이죠. 하지만 할머니의 체질량 지수, 즉 BMI는 21로 30살 때와 똑같습니다. 반면 휴스턴에 사는 68 세로버트 씨를 볼까요? 그는 3년째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45g으로 제한하는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지팡이가 필요하고 4가지 약을 복용 중이며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 오히려 7kg이나 살이 쪘습니다. 비슷한 노년층인데 정반대의 식단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975년에 시작된 오키나와 백세인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100세 이상 장수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혈액 수치, 골밀도, 근육량, 일일 칼로리 섭취량 등 모든 것을 측정했죠. 그 결과 오키나와에는 10만 명당 40에서 50명의 백세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10에서 20명과 비교하면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은 다음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오키나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도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3가지 생물학적 원리. 둘째, 현대인들이 그 나이에 살을 빼려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셋째,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도 말해주지 않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60대 이후의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왜 완전히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고들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60세 이상 미국인 셋 중 1명은 하루 50g 미만의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도 비슷하죠. 첫 달에는 살이 빠집니다. 하지만 곧 몸의 균형이 깨지고 요요가 와서 오히려 전보다 더 찌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30살이 넘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의 3에서 8%가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목표는 지방 연소가 아니라 근육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적은 상태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부터 빠집니다. 첫 달에 약 4kg이 빠졌다고 치면 그중 2.5kg은 근육이고 지방은 1.5kg에 불과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하루 250칼로리나 떨어집니다. 이제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지방이 쌓이는 몸이 된 겁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반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평생 탄수화물량을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키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탄수화물을 먹었지만 평생 날씬한 몸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던 것과 다릅니다. 유전자 때문도 아니고 섬에 살아서도 아닙니다. 하와이로 이주해서도 오키나와 식단을 유지한 일본계 미국인들은 똑같이 장수했습니다. 반대로 서구식 식단으로 바꾼 이들은 단 한 세대 만에 그 건강한 이점을 잃어버렸죠. 이 원리는 3가지로 나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리법이 왜 모든 것을 바꾸는지, 왜 10대 1의 비율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되돌리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양실조 없는 칼로리 제한입니다. 전통적인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 1785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2000칼로리 정도였으니 218칼로리 정도 부족하게 먹은 셈이죠. 필요량보다 약 11%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고 배고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족할 때까지 먹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바로 칼로리 밀도에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는 1g당 1칼로리입니다. 반면 식빵은 1g당이 0.7칼로리나 되죠. 고구마를 식빵보다 3배나 많이 먹어도 섭취하는 칼로리는 적은 양의 빵을 먹을 때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849g의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거의 1kg에 달하는 양이죠. 접시를 가득 채우고 위장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지만 칼로리는 849칼로리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서구식 아침 식사와 비교해 볼까요? 토스트 2조각의 버터, 스크램블 에그를 먹으면 무게는 315g 정도지만 칼로리는 600칼로리에 달합니다. 음식량은 적은데 칼로리는 훨씬 높죠. 다 먹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80%만 차도 완전한 포만감을 느낍니다. 위장이 물리적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위의 팽창 수용체가 뇌에 신호를 보내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멈추게 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떠도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2007년 뉴욕 과학 아카데미 연보에 발표된 윌콕스 연구진의 논문에서 정확히 측정된 사실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30살부터 75살까지 21.2의 BMI를 유지했습니다. 45년 동안 체중 증가가 거의 없었던 거죠. 같은 기간 현대인들은 평균 13kg 이상 살이 찝니다. 이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실천법 1단계는 부피는 크고 밀도는 낮은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하루 2~3개, 약 400에서 600g 정도 드세요. 여기에 현미나 퀴노아 한 컵을 더합니다. 채소는 무제한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총 탄수화물은 250에서 300g 정도로 맞추세요. 전체 칼로리의 60에서 65%에 해당합니다. 단백질은 60에서 80g을 유지합니다. 두부, 템페, 흰살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곁들입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1600에서 1800칼로리입니다. 지금보다 먹는 양은 늘어나지만 섭취하는 칼로리는 줄어듭니다. 배는 부르고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보세요. 의자를 짚고 일어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켜야 할 근육의 일부를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바닥에 앉아 생활합니다. 하루에도 30번씩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손을 짚지 않고요. 이런 지속적인 저강도 근력 운동이 다리 힘을 유지해 줍니다. 꼭 바닥에 앉을 필요는 없지만 움직이긴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포만감을 느낄 만큼 먹으면서도 약간의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목표의 30%는 달성한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바로 인슐린 민감성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382g의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을 양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복 인슐린 수치는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사람보다 낮았습니다. 오키나와의 백세인들은 서구권의 평균적인 75살 노인들보다 인슐린 민감성이 2배나 높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리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물에 삶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46입니다. 사과보다 낮은 아주 훌륭한 수치죠. 반면 오븐에 굽거나 군고구마로 만들면 혈당 지수가 94로 치솟습니다. 콜라 한 캔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이 다르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구마를 30분 이상 물에 삶으면 분자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분 분자가 저항성 전분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이것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갑니다.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이를 발효시키고 그 과정에서 낙산염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단쇄지방산의 일종인 낙산염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세포에 지방을 저장하지 말고 태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고구마를 구우면 이 저항성, 전분이 파괴됩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고 이 인슐린은 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대사 효과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2016년 세포 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이 메커니즘을 통제된 실험으로 정확히 입증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포함된 고탄수화물, 저단백 식단을 한 그룹이 저탄수화물 그룹보다 혈당 조절 능력이 훨씬 뛰어났고 수명도 더 길었습니다. 자, 이제 실천법이 단계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등 적당히 활동적인 편이라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300에서 350g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고구마 서너 개에 해당하는 양인데 절대 굽지 말고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통곡물 한 컵반을 추가하세요.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를 하루 한 번 챙겨 드시고요. 단백질은 70에서 90g으로 살짝 올립니다. 푸콩을 추가하고 된장국을 매일 드세요. 하루 총 섭취량은 1800에서 2000칼로리가 됩니다. 준비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요일에 고구마 10개를 한꺼번에 삶아두세요. 최소 30분 이상 푹 삶아야 합니다. 식힌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주일 내내 꺼내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삶은 뒤에 차갑게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훨씬 더 많아지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고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파스타, 빵,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떠올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군고구마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나쁜 당을 또 다른 형태의 나쁜 당으로 바꾸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밀도가 높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밀도가 낮고 혈당 지수도 낮은 음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일 뿐이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전체 시스템의 60%를 이해하신 겁니다. 양은 많고 칼로리는 낮은 음식을 먹는 법,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게 조리하는 법을 아셨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 원리가 남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10대 1의 비율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하루에 탄수화물 382g, 단백질은 39g을 먹었습니다. 단백질 1, g당 탄수화물 10g이라는 놀라운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장수 관련 연구에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2016년 세포 대사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10대 1 비율로 섭취한 동물들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고단백 그룹도 균형 잡힌 식단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단백질보다 탄수화물을 10배 더 먹은 그룹이었죠.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mTOR라는 세포 경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mTOR는 세포에게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좋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mTOR 활동이 활발해지면 노화가 촉진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자가포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가포식이란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청소하는 작용입니다. 60대 이후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으라는 게 아예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꾸준히 움직인다면 39g으로도 근육을 지키기엔 충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움직인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단백질 자체가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이 근육을 만들고 단백질은 그 재료를 공급할 뿐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서 단백질을 150g이나 먹어봤자 근육은 생기지 않고 노화를 촉진하는 mTOR만 자극할 뿐입니다. 유전적인 측면도 짚고 넘어가죠. 오키나와 사람들에겐 폭스3A라는 장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GG 변이형은 일반인보다 오키나와 백세인들에게서 2.7배나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 유전자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가 없어도 폭스3A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칼로리 제한, 적은 단백질 섭취,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유전자는 출발선을 앞당겨 줄 뿐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실천법 3단계, 이른바 100세인 식단입니다. 하루 탄수화물 320에서 380g, 단백질 35에서 50g으로 10대 1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다만 2단계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 아연, 비타민 D 수치를 모니터링해야 하거든요. 전통적인 오키나와 식단에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들은 해조류나 발효식품, 그리고 풍부한 햇빛으로 보충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양제나 식단 조절로 채워야 합니다. 이 3단계는 장수에 아주 진심인 분들을 위한 겁니다.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굳이 여기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1단계와 2단계만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대부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도 제대로 강조하지 않는 것, 바로 움직임입니다. 자연스럽고 끊임없는 저강도의 움직임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우시 할머니는 탄수화물을 382g이나 드시지만 하루에 바닥에서 30번이나 일어나십니다. 2-3km를 걷고 깊게 쪼그려 앉아 고구마를 캐고 계단을 오르고 무거운 물을 나릅니다. 매일같이 말이죠. 7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상입니다. 움직임 없는 고탄수화물 식단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쓰지 않은 이 피 속에 당이 떠돌아다닙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뿜어내고 결국 지방으로 쌓여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에 맞춘 최소한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을 가꿀 필요도, 바닥에 앉아 생활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만은 꼭 하셔야 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건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쿼트 10번 하기. 맨몸으로 다리 근력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바닥에 앉았다가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안 된다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수명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60대에 도움 없이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식단이 아닙니다. 식단과 움직임의 결합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 둘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땀 흘리고 나머지 12시간을 앉아만 있는 식의 생활이 아니었죠. 그들은 낮은 강도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고 텃밭을 가꾸고 물건을 날랐습니다. 근육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오키나와 식단만 따라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이 찌고 혈당이 치솟고 컨디션은 엉망이 될 겁니다.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쓰일 곳이 필요하니까요. 근육이 활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당은 전부 지방세포로 직행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질 만한 의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덕분 아니야? 오키나와 사람들이 원래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물론 100세인의 형제자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산 형제자매를 둔 여성은 90세까지 살 확률이 2.58배, 남성은 5.43배 더 높습니다. 맞습니다. 유전자도 중요하죠. 하지만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계 미국인 중 오키나와 전통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오키나와 본토 사람들과 똑같이 장수했습니다. 반면 서구식 식단으로 바꾼 사람들은 단 한 세대 만에 그 이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전자는 출발선을 앞당겨 줄 뿐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두 번째 의문. 제가 사는 도시 환경에서도 이 방법이 통할까요? 열대섬에 사는 것도 아닌데요. 섬에 산다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도 하와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키나와와 위도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후가 아니라 음식과 움직임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의문.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몇 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키나와의 백세인들은 무려 70년 동안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무리해서 3단계로 건너뛸 필요는 없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고구마 두세 개를 물에 삶아서 평소 식사에 곁들여 드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딱 한 달만 해보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식단을 더 바꿀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죠. 보스턴에 사는 64세 마거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년 동안 키토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9kg을 뺐지만 이후 1년 반 동안 오히려 11kg이 더 쪄버렸죠. 그녀는 당뇨 전 단계였고 당화 혈색소 수치는 6.2%였습니다. 먹는 양만 4가지였죠. 마거리 씨는 오키나와 실천법 1단계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250g, 삶은 고구마와 현미밥을 먹고 두부와 생선으로 단백질 60g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헬스장도 가지 않았고 칼로리 계산도 억지로 참는 인내심도 필요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8kg을 감량했습니다. 빠진 무게의 80%가 지방이었고 근육량은 20%나 더 건강하게 유지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5.4%로 떨어져 당뇨 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4가지이던 약도 2가지로 줄였죠. 담당 의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가 비결을 말해주자 의사는 믿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음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맘 편히 먹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 시스템의 진짜 효과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죠.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도 배고픔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먹어온 방식 그대로 진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로리 밀도입니다. 삶은 고구마, 현미, 채소 등 부피는 크고 칼로리는 낮은 음식을 드세요. 많이 먹어도 살은 더 빠집니다. 둘째, 얼마나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물에 삶으면 저항성 전분이 보존되지만 군고구마로 만들면 파괴됩니다. 혈당 지수 46 대 94. 같은 음식이라도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셋째, 움직임 없는 탄수화물은 재앙입니다. 식단과 움직임 2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30분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을 지키고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유지하는 일상의 활동입니다. 오늘 밤 당장 시작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종류 상관없이 고구마 10개를 사세요. 물에 30분 푹 삶은 다음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내일 하루 한 끼만 2개의 삶은 고구마와 두부나 생선 같은 간단한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기분 좋게 배부를 때까지 드시고 30분 동안 산책을 다녀오세요. 그게 끝입니다. 다른 건 아직 바꾸지 마세요. 딱 일주일만 그렇게 해보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식사 사이에 배가 덜 고픈지, 몸에 활력이 도는지, 바지 허리가 조금 헐렁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속할지 말지는 그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시 할머니는 97살입니다. 매일 탄수화물 382g을 드시고도 BMI 21을 유지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이건 마법도 아니고 특출난 유전자 덕분도 아닙니다. 50년간의 연구로 증명된 체계적인 장수의 비결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끊고 근육까지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백세인처럼 건강하게 드시겠습니까? 세계 5대 장수 마을, 즉 블루존의 더 많은 건강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한 곳의 장수 마을을 깊이 파헤쳐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까지. 단순한 이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대와 세 가지 단계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실지 남겨주세요. 1단계, 2단계, 아니면 3단계? 여러분의 다짐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우연히 장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몇 끼니의 식사, 매일의 산책, 하루하루의 습관이 쌓여 장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부터 그 기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